토요일 날 개혁신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창당하는데 뭐 그 자리에 거의 대부분 다 왔어요. 이낙연 전 총리, 그 다음에 뭐 김종민, 조응천, 이현우 의원 안 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누구죠? 또 금태섭, 양양자. 특이한 게 양양자 의원이 위아래로 오렌지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요. 지금 화면이 어디 나중에 있을 텐데 오렌지 색깔이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여기 5번 인터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렌지색으로 위아래로 딱 오렌지색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양양자 의원이 그렇게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합당하겠다는 건가 뭔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었는데 어쨌든 개혁신당 창당의 의미가 뭘까요? 일단 뭐 다 예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창당의 그 이제 뭐 대표라든지 최고위원이라든지 정책위장이나 이런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색깔 보이시죠? 양양자 의원 보이죠? 아, 나는 같은 당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서 있으면 다 오렌지색 입은 사람들이 최고위원 대표거든요. 이준석 대표, 허은하, 그다음에 천하람 대표 최고위원인데 그 사이에 서 있는 양양자 의원이 제일 색깔이 노래요. 저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그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이죠. 개혁신당은 지금 선두주자로 많이 지금 지지율도 제일 높고 준비도 많이 되어 있고.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같은 5개가 지금 같이 난립하고 있는데 뭐 중량감이라든지 뭐 또 인지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워낙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동일한 급에서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정치적 그 셈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양양자 그 새로운 무슨 희망 한국의 희망인가요?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편은상 양양자 신당 하고 그리고 금태소 신당 하고 먼저 이렇게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이낙연 신당하고 그 의원 3분이 만든 새로운 미래인가요? 몰라요, 뭐야. 하여튼 그쪽이랑 이게 두 부류를 먼저 이렇게 합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렇게 서로 그 연합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시각이 저는 좀 맞아 보여요. 맞아 보이고 다만 이제 그 이준석 개혁 신당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세 가지를 뭐 제시했더라고요. 뭐 이렇게 지역구는 각 그 지역구별로 이렇게 좀 어디 후보를 낼지 나눠서 하고 뭐 비례대표는 각자 내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제안을 했던데 이준석 개혁 신당 같은 경우는 생각이 그거 같아요. 이준석 개혁 신당은 대선까지 본인 주도로 가서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그거에 걸림돌이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라면서 대선의 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심 없다. 뭐 양당의 기득권 체제, 오랜 낡은 기득권 체제를 깨야 된다. 이런 식의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사심 없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죠, 속이.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제3지대가 정말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고 양당 기득권 정치를 깨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뭔가 거기서 세모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건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구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조응천 의원이나 이원우 의원도 광주에서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 정말 이제 사실 민주당 안에서 당 안에서 모든 그 주요한 요직들을 다 뭐 국회의원에 뭐 도지사에 다 총리에 다 당 대표까지 다 하셨던 분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당 안에서 꽃길만 걸어오신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광야에 나갔는데 나가서 지금 이준석 대표라든지 저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수모를 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만들 신당에 많은 세력들이 붙어서 그 존재감이 높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렇게 이준석 개혁 신당한테 끌려가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측은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볼 때 뭐 이원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 광주 호남 출마해서 저는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론이. 그러면 이제 본인은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는 거죠. 만약에 호남이 출마했는데 진짜 낙선을 한다 그러면 진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거에 보면 그 뭐 이렇게 대선 후보급이라든지 유력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에서 이렇게 막
공천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초를 좀 겪잖아요. 이렇게 견제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보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 돌아왔잖아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2016년도에 공천 탈락시켰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근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세종에서 당선됐잖아요. 그 홍준표 저 대구시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대선 그 주호영 그 의원 같은 경우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됐지 않습니까? 그 저기 또 그런 분들이 꽤 있잖아요. 저기 우리 저기 어디 강릉에 있는 저쪽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사실 이낙연 전 대표급이면은 사실 그 사람들보다도 정치적인 이력이 전혀 딸리지 않는 그런 이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통 어디 지역구에 나가면은 그 정도는 당선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은 그런 체급적으로 맞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해석이 될 정도니까 대부분의 시각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치해왔던 것들이 그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그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 광야에서 이렇게 고초를 겪으면서 그런 것보다는 온실속의 하초처럼 자라온 그런 정치적인 이력 때문이라도 그런 것이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인 거죠.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선택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선택 아직 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예를 들었던 몇몇 사람들 이런 분들은 당에 무슨 당에서 뛰쳐나가가지고 탈당을 하고 당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공천에서 배제가 된 거잖아요. 그거는 어찌 보면 당내에서 뭐 예를 들면 다선을 했으니까 오래 했으니까 그만두세요 해서 공천 배제를 당한 거니까 그건 개인적인 표현.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랬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지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 가려고 만나고 설득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몇 번을 만류를 했어요. 근데도 본인이 뛰쳐나와 저러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그게 무슨 정당성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진짜 본인이 당에 열심히 하고 계속 남아 계시면 당을 도왔는데 근데 뭐 다선하셨고 지난번 대선 경선에 나가셨으니까 이제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반발할 수 있죠. 그건 뭐 어느 정도 저는 뭐 타당하다고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 근데 이낙연 전 대표를 누가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뭐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지 같이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 손 뿌리치고 본인이 나와가지고 저런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놨는데 뭔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정당성이 딸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신당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 5개의 저 신당들이 저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내부적인 그 갈등이 아마 노정될 거 이제 표출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정체성과 가치관이 안 맞아요. 가치가 서로 안 맞는 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 건데 그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무슨 정책협의체도 만든 것 같던데 그 안에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많은 이제 논란들이 생길 것이고 그럼요. 또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공천권은 누가 가질 것이냐 이런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정말 저기 그 힘든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힘들어도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우리 저기 이제 개혁 정당들 보면은 진보적인 정당들 보면 힘들지만 뭐 원내 의석 한 석 없지만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거든. 그 그렇죠. 버팀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5개의 이 신당들을 보면 그냥 그 뭔가 자기네들이 그동안 해왔던 가치나 추구하는 철학이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를 추구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양당 기득권 세력이라기보다는 양당에서 어쨌든 좀 소외받은 그 안에서 영역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뭔가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이런 쪽의 시각들이 많은 데다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뭐 구정전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구정전에 합치자라고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계속 시간을 끌고 있고 이런 국면.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런 거와 연계해가지고 이제 공천이 한참 이제 진행 중에 있잖아요, 양당이. 그래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이삭축계하듯이 해가지고 새를 좀 불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3번 번호 받고 그다음 뭐 지금 준동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준동형의 비례대표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좀 비례대표 의석을 좀 의미 있게 받고 이런 식의 그 정치 공학적인 셈법이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서. 뭐 크게 이렇게 막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가 좀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신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신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우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양당이 얼마큼 그 공천을 갖다가 공정하게 하고 잡음 없이 가고 통합적 리더십 보여주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천에서 탈락하더라도 경선을 했는데 탈락하면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런 시스템적인 공천 이런 것들을 얼만큼 양당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제3시대가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할 것이냐가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제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이해찬 전 대표께서 만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두 분이 한 얘기들이 대단히 의미 있게 좀 다가왔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투명한 공천, 공정한 공천 하겠다. 그 얘기를 이해찬 대표가 제안을 하셨고 이재명 대표도 수긍하고 이제 언론 브리핑에서 그렇게 이제 표명까지 했는데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해찬 대표도 어제 뭐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투명한 공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은 투명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미 시스템적으로 이해찬 대표 때 만들어진 시스템 공천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 큰 틀에서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공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다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다선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말은 좋고 보는 사람한테 듣기는 좋은데 사실은 그 다선 의원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어찌 보면 TK, PK적인 다선 의원들을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윤심,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검찰 출신들을 많이 심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 비명 뭐 이렇게 이분법적 구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이해찬 대표 때 저도 공천을 받았는데요. 시스템 공천이 지금 갖춰져 있는 거 분명한 사실이고 경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위 뭐 그 우리는 그런 분류를 하지 않지만 일각에서 하는 그 비명 그 지역구에 원외 친명 인사가 가서 그 경쟁하는 것 이것을 무슨 그 특혜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된 시각이죠. 잘못된 시각이죠. 경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경선하는 거죠. 경선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의정 활동을 그동안 잘 했고 그 국민들이 시민들에게 잘 그 심판을 판단을 받으면 거기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위적으로 탈락시키고 이 사람이 들어가서 뭐 내려꽂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공천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말이 맞지 않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하는 과정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더 역차별받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많이 탈락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그런 지적들 때문에 오히려 더 당에서도 더 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